안녕하세요, 파프리카입니다. 간만에 오늘은 하울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갑자기 책에 빠져가지고 책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잠깐 봐도 30권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산 책들, 빌려온 책들. 제가 이번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한 5권 정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포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다면 간단한 감상평까지 먼저 어떤 책들을 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리즈별로 보여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일단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3권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 한 권은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는 그 정실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아는 형만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첫인상이 되게 좋은 작품이었어서 괜찮았는데 요거는 금방 읽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는 건 없었다. 얘는 그렇게 읽기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책이었는데 정지돈 작가님이 원래 글을 되게 어렵게 쓰시는 분이라고. 그 어렵게가 당연히 저 같은 일반인한테 어렵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런 책을 샀는데 이게 근현대와 정말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이 되는 형식의 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화의 교차 편집 같은 기법으로 글을 쓰신 건데요. 영화의 교차 편집의 경우에는 어떤 이 두 사건이 뭔가 연관이 된다던가 아니면 연관이 되지 않아도 이 두 사건을 교차적으로 편집을 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조금 더 격양되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효과를 위해서 교차 편집을 하는데 이게 글로 이게 써져 있다 보니까 그런 맛이 잘 안 사는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두 사건이요 연관이 하나도 돼 있지 않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흐름이 쭉쭉 끊긴다는 느낌?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생각보다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접해 어떤 용어에 대해서 제가 정말 문외한 아닌 수준이었는데도 이 책이 나오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가상현실,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용어 좀 잘 정립이 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읽기 어렵지 않을까? 보시면은 이런 형식의 글들을 좀 보시면 예를 들면 요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먼 미래 약간 이런 식인데 요 바닥은 계속 근현대로 서술이 되고 요 바닥은 계속 먼 미래로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 의도하신 의도가 요만큼 읽고 사람에서 끊기고 그냥 바로 이렇게 다른 시대의 글을 이렇게 바로바로 읽는 걸 원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신 건지 어떤 의도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다시 돌아가서 뭐 다시 읽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었는데 이거는 읽을 때 안내서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안내서가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다면 그때 그 정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할 것만 같은 소설이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인데요. 이것도 되게 근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소재여서 읽어봤는데 읽기 어려운 문체나 스토리 흐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 두 책보다는 조금 더 남는 문구 내용이 좀 더 생각할 거리가 조금 더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잘 읽고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가서 꼬박꼬박 졸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진도가 잘 나가고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면 워크숍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끊어서 읽을 수 있게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된 소설인데 저는 이렇게 구성된 소설을 읽는 걸 되게 편하게 읽어서 잘 읽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인데요. 윤고은 작가님 소설이 요즘에 좀 핫하다고 들어서 이거 읽고 현대문학 핀 시리즈의 도서관 런웨이도 읽고 싶어서 일단 이걸 먼저 읽어보려고 대출을 해왔고요. 아직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는 이렇게 제가 구매를 해왔고요. 요것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근간인데요. 제가 1쇄를 초판본을 사왔거든요. 5월 16일에 나온 책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생각보다 두껍고 이게 뭐 1막, 2막, 3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되게 1막이 옴니버스식으로 모든 인물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모든 인물의 그 사건과 인물의 내면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게 1막이에요. 그 부분을 전 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었다는 건 분명하지만 이것도 결말에 내가 어떤 걸 얻어야 하는지 그것은 조금 잘 모르겠다. 제가 소설을 읽으면 좀 머리에 뭐가 남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제가 좀 어떤 책을 읽고 사유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소설이 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거를 좀 대입을 해보자면 나와 같은 복제인간이 나타난다면
내가 그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타입이라서 좀 사유할 게 없었던 소설이었고요. 로맨스 소설을 좀 묶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두 책을 이번에 읽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인데 저는 9세를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올해 1월에 나온 신간이죠. 근데 굉장히 따뜻한 책이었다. 제가 자주 가는 독립서점이 좀 생각났던 소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서점이랑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본인이 자주 가시는 그 독립서점의 분위기를 잔뜩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잘 쓴 인소 같은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사실 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카카오 웹소설에서 장편으로 나온 소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되게 따뜻하고 쉽게 써진 글이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읽긴 너무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되게 짧게 써져 있어요. 한 챕터당. 금방금방 이거 한 챕터만 읽고 나가야지 하기에 너무 좋은 소설이었고 금방 읽었습니다. 저는 이거 하루에 한 1시간씩 3일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진짜 17년도인가? 20년에 샀네요. 20년도 20년 2월 1일에 초판인데요. 제가 구매한 건 20년 2월 21일 초판 9세. 9세가 무려 한 달 만에 9세를 찍은 작품이었네요. 네, 그럼 이거 드라마가 한창 나왔을 때 제가 구매를 했던 책인데요. 드라마는 보다가 사실 너무 단조로워서 하차를 했어요. 차라리 소설로 읽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경이 정말 한겨울이고 정말 추운 겨울인데 저는 정말 한여름에 땡볕에서 진짜 뜨거운 햇살 아래서 읽었거든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근데 이 책을 읽는 순간 정말 흡입력 있게 이틀 만에 다 읽었고요. 하루에 2시간인가 투자해서 이틀 만에 다 읽었고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어느 순간 겨울 같아요. 정말 이 문장들이 너무 유려해서요. 겨울 한가운데 산천어 축제 한가운데 있는 느낌? 강물이 얼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스키 타고 노는 그런 게 정말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더운 줄 모르고 읽었어요. 그게 되게 이 작가님이 너무 글을 잘 쓰신 어떤 증거가 아닐까 제가 보면서 느낀 되게 재밌어서 이건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이거 둘 다요. 어떻게 보면 서점과 관련돼 있지만 풀어내는 문체나 묘사에 따라서 작품의 결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작품. 그 다음에는 아무튼 시리즈를 제가 한번 또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아무튼 시리즈 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예능은 읽었고 술은 아직 안 읽었어요. 요건 김원비 작가님 글인데 저도 읽으려고 빼놨다가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너무 좋고 되게 핸디하기 좋은 사이즈의 북이에요. 근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웬만한 여기 나오는 예능은 다 봤어서 볼만 했는데 요즘 한국 문학이 사실 거의 다 페미니즘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막 페미니즘 에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한국 예능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네. 나는 요런 데 익숙해졌구나 라는 점을 짚어주기도 하시지만 그렇게까지 안 갔어도 좀 재밌겠다 싶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좀 재밌게 읽고 싶었던 건데 생각보다 조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긴 책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되게 가볍게 읽기 좋다는 평이어서 읽어보려고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원미 작가님 얘기가 나와서 에세이를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전국 숙제자랑이라고 또 민음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건 김원미 작가님과 박태하 작가님이 전국에 있는 K축제들을 다니면서 뭔가 K축제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든 생각들에 대해서 쓰신 에세이예요. 중간중간 좀 뭔가 동물의 윤리적인 문제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뭔가 K스러운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되게 너무 진지하진 않지만 진지할 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 정도의 문체로 그다음에 유머러스할 땐 유머러스하게 그런 걸 되게 좀 완급 조절을 잘 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었고 나름 킥킥대면서 읽은 책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목차가 축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축제별로 나눠진 목차여서 목차별로 끊어서 독서하기 되게 좋았던 책이어서 잘 읽었습니다. 에세이로 똑같이 묶어서 하려면 이건 되게 완전 신간이죠. H마트에서 울다 1판 7세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것도 에세이인데 요즘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죠. 되게 핫하고 다들 울었다고 하도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온갖 독립서점을 돌다가 겨우 샀습니다. 연남동에 있는 조금 큰 독립서점에서 겨우 샀어요. 읽어보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가옥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전가옥 책은 생각보다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4권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국제도서점에서 산 책이었고요. 요거는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있길래 개태운 아이였어요. 일단은 요거 뉴설파크 젤리장수 제약살, 그 유명한 조혜은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게 첫 챕터와 마지막 챕터가 원래 단편으로 만들어진 책이었는데 중간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서 장편으로 냈다고 뒤에 써있거든요. 좀 부실하다고 느낀 책이었어요. 소재 자체가 막 또 그렇게 그로테스크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신박하지 않진 않아요. 되게 나름 신선한 아이템이었지만 중간에 있는 스토리들이 되게 좀 허무했고요. 결말도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작품성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가옥의 대부분 스토리들의 약간 결론이 그렇게 막 꽉 닫힌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야무지게 매듭을 진 느낌은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쁘지 않았지만 조혜은 작가님 좋아하신다면 읽어볼 법하다. 네, 남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2개. 모래도시 속 인형들과 기이현상성 사건일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생은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는 하는데요. 어렵진 않거든요. 근미래를 바탕으로 쓴 책이라서 어렵진 않은데 너무 제 정서와는 좀 맞지 않았고 되게 개방적인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작 소설이라서 이게 지금 보시면 샌드박스 시리즈 1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뒤로 쭉쭉 더 나온다고 때 PD님한테 들었어요. 사실 나오면 또 읽을 것 같긴 해요. 소재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소재라기보다는 전체 액자라고 좀 생각하면 편한데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대리로 풀어주는 어떤 사설 탐정이 그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경찰과 사설 탐정이 어떤 좋은 사건만 만난다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시리즈물이라서 나오면 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보단 나았고요. 이거보단 나은 게 요 기현상청이었어요. 소재 자체도 되게 좋았고 신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고요. 이거 좀 잘 풀어낸 편이어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거야말로 좀 연작 소설로 나오면 좋겠다. 더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 좋겠다. 이 마지막 연작 소설은 거의 진짜 장편 수준으로 좀 길어요. 근데 그만큼 재밌습니다. 마지막 편은 긴 만큼 되게 숨 못 고를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마지막 길지만 호흡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는 재밌다.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안전가옥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뭔가 원가를 가지고 사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라딘에 있길래 사왔습니다. 이거 평이 좋아요. 백조 세탁소. 그래서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에세이인데요. 한 100편의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하나씩을 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는 이렇게 생각을 좀 에세이를 서술해주는 형식의 책이에요. 드라마를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드라마의 진짜 솔직히 반 이상은 저도 봤어서 봤는데 되게 여기 이 대사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별로 폭력적이지 않지만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대사나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꽤 딥하지 않고 가볍게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 에세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거라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도 본 드라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제가 떠나기 100일 전부터 보기 시작한 것들 이거는 제가 저의 친한 친구의 누나 저랑도 친한 언니인데 친한 언니가 쓴 책이라서 펀딩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읽은 책이고요. 사실은 어떤 에세이들보다도 가장 만족스럽게 읽고 울면서도 읽고 막 웃으면서도 읽었어요.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님이 첫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문장 자체가 되게 좋았고요. 저도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돼서 몰입해서 조금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파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파리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워홀을 준비하시거나 워홀을 다녀오신 분 아니면 파리에 살아보셨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법한 소설이에요. 읽어보시면 좋겠고 내가 외국에 가서 산다거나 할 때 내가 그 나라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거를 어떤 시각으로 다시 새롭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금방 읽었습니다. 이것도 2시간 만에 읽어서 추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집인데 동생한테 생일 선물로 준 책이에요. 배우의 방이란 책이고 되게 박정민, 천우희, 안재홍, 변요한, 이재훈, 주지훈, 김남기, 유태호, 오정세, 고두시 배우들이 자기만의 방에 인터뷰어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인터뷰집이다. 그래서 배우들을 꿈꾸시는 분들은 그들의 사유를 들어보실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 동생은 되게 좋아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를 좀 요즘에 모으고 있어요. 제가 모으고 있는 시리즈가 안정가옥, 그 다음에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그 다음에 요즘 모으는 게 현대문학의 핀 시리즈 소설선인데요. 제가 이것도 읽었거든요. 이건 아직 안 읽었고 이거 2개는 읽었는데요. 김추엽 작가님 소설인데 이게 제 김추엽 작가님의 첫 소설이었는데 결말이 좀 아쉬웠어요. 이건 근데 대신에 좋은 게 뒤에 작품 해설이 달려있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양장인데요. 되게 보이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읽는데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판형 자체가 되게 좁고 긴 판형이에요. 민음사의 세계문학점집보다 조금 더 좁아요. 높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좁게 나온 판형이라서요. 슥슥 넘기고 그 다음에 책 종이 자체도 뭔가 두꺼운데 가벼운 종이를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에 부담이 없는 사이즈다. 하지만 이 책 내용 자체는 결말이 좀 아쉬웠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이거는 정말 뒤에 있는 작품 해설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이걸 작품 해설을 읽고 다시 읽어봐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예, 어려워요. 저는 이거 좀 아쉬워요.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근간으로 알고 있어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좀 재밌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꽂아놓으면 얼마나 이쁘게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걸어다니는 어원서점 겨울서점님이 추천해주신 걸 보고서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되게 영어랑 좀 친숙하신 분들,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조금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읽어보셨을 때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영화 너무 안 친하신 분들은 흥미가 없으실 것 같고 보시다시피 영어가 한 페이지에 굉장히 많아요. 영어 단어와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문체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이 스토리 라인이 있어서 기억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단어 외우기에도 좋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은 건 아닌데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어원 자체가 되게 일단 쉬운 어원이 많이 나와요. proof, prove에서 나왔고 proof로 갈라졌는데 근데 proof와 prove에서 파생된 단어들 중에 제가 모르는 단어 한두 개 정도 외우기 좋다. 이것도 알라딘에서 샀습니다. 장편 소설인데요. 뭔가 이게 되게 솔직하게 쓰고 되게 유쾌하다 그래서 읽고 있는데 요만큼 읽었거든요. 아직 재밌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서 패스. 그다음에 제가 책의 세계로 갑자기 입문하게 된 책이죠. 피프티 피플, 정세란 작가님 피프티 피플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진짜 재밌었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묘사를 하는 게 제가 알기로 이 책이 처음 시작한 소설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인물 한 명 한 명의 삶을 되게 묘사를 해주는 게 이 책이 정말 정세란 작가님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남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천! 그래서 정세란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아주 재밌다는 평을 듣고 이것도 중고로 샀습니다. 이것도 읽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서전에서 산 건데요. 음식에 대한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초판이고 띵 시리즈 허거를 제가 좋아해서 에세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보시다시피 판형 자체도 되게 좁고 아주 긴 편도 아니고요. 딱 핸디하기 좋은 사이즈, 얇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요즘 민음사 쏜살문고 시리즈 책을 하나쯤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쏜살문고에서도 워터프루프북이 나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워터프루프북으로 신간이 나왔길래 동네 서점에 들어왔길래 냅다 샀습니다. 그래서 문고판이라서 되게 가벼워요. 그 물이 묻어도 우글우글해지지 않아요. 젖긴 젖는데 마르면은 전혀 새 책처럼 바로 되는 점이 좋아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제가 비행기에서 읽으려고 지금 좀 아껴두고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야겠죠. 그다음에 알라딘 중고에서 사온 건데요. 생각의 지도라는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작품인데 동양과 서양의 어떤 생각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를 설문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을 쓴 책이에요. 저는 뭐 흥미로운 것도 흥미롭지만 저는 굉장히 나름 3년의 유학생활로 뭔가 동양적 관점도 가지고 있고 서양적 관점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는 게 논문의 구조를 배우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내용도 쉽고 구조 파악하기도 좋고 그래서 좀 편하게 읽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따끈따끈하게 사온 책이죠. 곰탕!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뭔가 추적 스릴러라고 들었거든요. 시간여행, 그러니까 책 표지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시간
여행 얘기라고 해서 샀습니다. 궁금해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제가 전집을 샀는데 이 한 책은 제가 다 읽었습니다. 원서예요.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어서 거나 이런 건 밑줄 치고 뜻 써가면서 읽었거든요. 해리포터는 해리포터다. 그렇습니다. 제가 해리포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읽는 게 힘들었지만 영화에 나오지 않은 걸 디테일하게 서술해줘서 오히려 영화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이해하기엔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새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인데요. 김추엽 작가님의 행성어 서점 빌려왔고요. 달까지 가자 장유진 작가님 요즘 핫하다 그래서 빌려왔고 언제나 밤인 세계 또 신간이죠. 하지은 작가 이거는 1챕터를 읽었는데요. 좀 금방금방 읽혀서 하루 이틀 내외로 또 다 읽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장은 재밌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 2달간 사고 빌려온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읽은 책이 정말 많네요. 아직 안 읽은 책도 많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안녕.